안녕하세요. 해본 엄마 예맘입니다. 아주 오래간만이죠. 그동안 제가 이사를 하느라 좀 바빴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도 다시 여유 시간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서 한번 다시 시작해 볼까 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짝짝짝. 오늘은 원설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갈까 해요. 일명 해본 엄마 예맘의 타이탄의 도구. 원설기에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나 앱 등을 제가 알려드릴까 합니다. 저희 아이도 썼던 앱이고요. 지금도 쓰고 있고요. 엄마표 영어를 하는 분들은 대부분 잘 알고 있는 그런 앱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친절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원 찾기. 음원을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리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뜻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음원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계속 원서에 딸린 그런 CD를 계속 따로 비싸게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일이고 비싸잖아요. 너무 부담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어, 또 어떤 책은 CD가 또 없는 그런 음원이 없는 책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막 알아본 끝에 몇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마존 OW 앱. 이거는 유료예요. 유료인데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은데 유료이고 작가가 직접 음원을 들려주고요. 그거를 들려줌으로써 일반 음원보다는 되게 재밌고 귀에 쏙쏙 잘 들리는 편이더라고요. 괜찮았어요. 요 앱, 아마존 OW 앱. 아마존 OW 이렇게 치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두 번째, 지역별 도서관 사이트. 지역별로 도서관의 그 사이트, 영어 도서관이나 뭐 이런 종합적인 도서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런 내가 원하는 원서의 그 음원들을 찾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없는 책들도 되게 많고요. 근데 또 찾아보면 있는 책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그런 원서에 음원이 있는지 살펴보고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북민, 민키즈, 맘스북, 뭐 요런 유료 오디오 대여 사이트가 있어요. 유료입니다. 무료가 아니라 유료 오디오 대여를 해주는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요 북민, 민키즈, 맘스북 요 세 가지 정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오디오를 그 음원들을 유료로 빠르게 고생 없이 대여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아무래도 단점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대여를 하는 사이트가 되다 보니까 뭐 다시 듣고 싶거나 뭐 나중에 아이가 뭐 다시 복습용으로 다시 한 번 더 듣고 싶을 때나 요럴 때는 이제 들을 수가 없다는 게 좀 단점이면 단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주 많이 썼던 그런 방법인 유튜브 음원 듣기.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음원 듣는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유튜브를 맨 처음에 뭘로 시작을 했냐면요. 우리 아이, 큰아이가 리더스를 읽을 적부터 음원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보통 부끄럽긴 하지만 원서를 중국 원서를 많이 샀었어요. 너무 부담도 되고 그 원서를 살 때마다 이게 너무 부담이 돼서 내용도 어차피 똑같고 뭐 다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종이 질 같은 것만 좀 떨어지고요. 아무래도 인쇄 상태도 좀 떨어지겠죠. 그래도 가성비로 따졌을 때 저한테는 그게 좀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중국판을 받다 보니까 음원이 없는 음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중국판도 따로 거기 판매하시는 분한테 말씀을 드리면 음원을 따로 주시긴 해요. 그런데 아이의 수준에 너무 빠르거나 또 아이가 듣기 싫은 목소리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 목소리이거나 아니면 오디오 상태가 좋지 않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유튜브에다가 제가 녹음을 했었어요. 우리 아이 읽는 리더스를 그때만 해도 기초를 하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발음에 신경을 쓰고 뭐 그럴 또 필요도 없을 뿐더러 어떤 음원을 듣던 발음이 좋은 음원을 듣던 나쁜 음원을 듣던 간에 아이는 어쨌든 아이에게 그 단어의 음원만 들려주면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없는 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건 제가 했어요. 제가 음원을 녹음을 해서 아이 몰래 녹음을 해서 아이가 찾도록 만들어서 내 목소리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집뜻을 시킨 적도 있어요. 리더스 할 적에요. 챕터북은 드래곤 테일스인가요? 그거 한 몇 건 하다가 그다음부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썼었어요. 그러니까 이 음원은 엄마가 어떤 방법으로든 책에 대한 그런 발음이라던가 뭐 이렇게 뛰어 읽는 부분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음원이면 뭐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음원 듣기 다음으로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은 중국 사이트가 있어요. 중국 사이트가 어, 이게 시말라야라고 읽나요? 시말라야. Ximalaya. 네.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유튜브에 없는 음원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중국어는 모르셔도 됩니다. 중국어 몰라도 그냥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 사이트 들어가시면 유튜브에 없는 음원이 많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이미 중국 원서를 사면서 중국의 그런 음원들을 들어봤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뭐 외국인 일반인들이나 뭐 어떨 때는 아이라도 발음이 정말 좋은 아이들이 책을 읽은 그런 사이트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이트에 그 우리 아이와 맞는 그런 음원을 들려주기도 했었어요. 그 이제 기초 때는 그렇게 했었답니다. 그렇게 음원 듣기는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원서 복화. 원서에도 왜 저희가 이 복화를 공부를 해야 한다, 뭐 따로 정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말들이 많았는데 저는 복화를 리더스 할 때는 했었어요. 챕터북 할 때는 챕터북도 어얼리 챕터북 그리고 초기 챕터북 할 때는 단어를 이렇게 그 책을 하기 전에 단어를 미리 숙지를 하고 그리고 그 원서를 듣고 읽고 하도록 했었거든요. 그게 룰이었어요. 루틴이었는데 이거는 이 부분은 호불호가 있으니까 아이를 원서 복화를 시키시는 분들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원서 복화를 무엇을 썼냐 하면 리도 복화 앱이라는 앱을 썼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거의 모든 영어의 그 복화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물며 그 심플송 있잖아요. 그 이렇게 애기들이 노래를 부르는 그런 심플송에 있는 단어들도 정리가 되어 있고요. 원서뿐만 아니라 뭐 토익이라던가 뭐 아이들 교과서라던가 뭐 그런 토플, 뭐 영어 동화, 노블, 사이트 워드, 수능, 뭐 등등의 아주 단어가 총망라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리더복화가 참 괜찮더라고요. 이 리더복화도 쿠폰이 있으면 무료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쿠폰이 없는 경우는 6개월이나 1년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결제를 해서 하는데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이거는 하나 결제를 해서 아이가 쭉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이 리더복화 자체의 그 단어가 나오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나오냐면 뭐 예를 들어서 love라는 그 단어를 숙지시키려고 하면 사진들이 자꾸 이렇게 나와요. 사진이 나오고 그 love가 요런 느낌이구나. 그 느낌을 뉘앙스를 생각을 하면서 그 뜻을 암기를 하도록 만들어주고 또 반복을 자꾸 시킴으로써 아이가 그거를 잘 기억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체계적인 복화 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하고 조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원서 복화는 리도 복화 앱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참고로 아이의 영어 복화 수준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테스트 your vocab, 그러니까 vocabulary의 vocab, vocab까지 해서 .com, testyourvocab.com 해서 들어가시면 그 아이의 영어 복화 수준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것도 괜찮겠죠. 지금 내 아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거를 빨리 파악하면 파악할수록 엄마표 영어는 성공할 확률이 더 높겠죠. 왜냐면 아이한테 자꾸 책을 권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의 그 마중물이라 그러죠. 자꾸 책을 넣어줘야 되는 입장인데 엄마들이 아이의 수준을 지금 파악조차도 못하고 남들이 그냥 좋다고 하는 그 원서들만 자꾸 넣어줘 봐야 아이가 그걸 흡수를 하겠냐고요. 한글책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는 아이한테 레미제라블을 읽히고 싶고 비룡소 뭐 클래식 뭐 이런 거를 읽히고 싶은데 이게 아이한테는 아직까지 그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그거를 그냥 대충 읽거나 어려워요 하고 아예 책장도 안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일 거잖아요. 영어도 언어니까. 그러니까 아이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모든 학습의 기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무료로 원서를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원서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처음 원서 읽기를 시작하는 아이들을 위한 사이트로 되게 좋겠죠. 일단 자기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안 다음에 종이 원서를 사서 이렇게 시작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요. 엄마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가 의외로 수준이 조금 높을 수도 있고요. 엄마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가 수준이 되게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하는 것으로 아이의 수준을 이렇게 대충 감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냐면 Find a Book이 뭐냐면 그 책을 찾아주는 그런 사이트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AR이 뭐 1.0이다, 뭐 렉사일이 뭐 100이다, 150이다, 뭐 이러한 어떤 기준점이 나왔을 때 그 부분을 이제 그 Find a Book이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 아이의 그 수준의 그 렉사일의 점수나 그런 것들을 일단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거기에 걸맞는 책들이 쫙 뜹니다. 그러면 엄마가 이제 그 책 중에 이제 마음에 드는 책을 적거나 골라놨다가 이제 아이한테 이제 넣어주면 좋겠죠. 엄마한테 되게 좋은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는. 그다음 제가 마지막 다섯 번째, 제가 정말 득을 많이 봤던 사이트, 부키즈 사이트입니다. 원서를 읽고 아이 스스로 원서 이해도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사이트예요. 우리 큰아이는 리더스를 읽을 때부터 쭉 애용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돈이 조금 비싸요.
돈이 조금 비싸. 막 1년씩 해가지고 6개월 했나? 6개월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40만 원인가 그렇게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6개월이든 1년이든 40만 원 정도면 요즘 한 달 영어 학원비가 거짓말 한 10만 원 후반대부터 20만 원 초반대까지 가지 않나요? 저는 그거를 생각해 봤을 때 가성비를 따지면 이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영어 학원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아무리 유명한 학원이라 하더라도 아이가 그 수업 내용을 흡수를 못하면 학원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이 엄마가 되기 전에 이 아이들을 낳기 전에 입시학원에도 있어봤고 어학원에도 있어봤어요. 입시학원은 모의고사를 보면 이제 대부분 나오는 출판사가 있잖아요. 땡 뭐 학원, 그 다음에 종로 땡땡땡 학원. 그 두 가지 학원을 제가 이렇게 영어 선생님으로 있어봤는데 그 학원들도 입시학원으로 치면 되게 유명한 학원들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거기에서 수준별로 나누어서 수업을 하긴 해도 이게 그 수준 안에서도 내 수업을 흡수하는 아이가 있고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해도 흡수를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얘네 둘이 같은 수준이라고 넣어놨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차이가 확실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 그래도 되냐 안 되냐가 되게 중요해요. 학원을 보낼 때는 학원이 좋냐 안 좋냐도 중요하겠지만 내 아이가 이 학원에 가서 이 학원의 수업을 흡수할 정도의 어느 정도의 밑바탕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밑바탕 없이 어느 학원을 간들 절대 성적이 오르거나 그 아이가 영어 실력이 막 확 나아지거나 막 드라마틱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없어요.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건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어학원에 있을 때 제가 어학원을 땡철 어학원에 있었어요. 그 어학원에 있었는데 그 어학원이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식이 이런 엄마표 영어 학습과 비슷해요. 대신 거기는 영어 예를 들어서 인어공주잖아요. 그럼 그 인어공주의 그 교재가 나와요. 그 교재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단어 체크해주고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게 해요. 그러니까 그 외우는 건수가 자꾸 늘다 보면 자기들도 모르게 문법이 되고 스피킹이 되고 리딩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엄마표 영어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 어학원의 그 학습 방법이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같은 수준이라고 해서 뽑아놓은 같은 수준이라고 해서 들어와서 수업을 해보면 이게 애가 그거를 잘 흡수를 해가지고 잘 하는 아이가 있고 또 흡수가 안 되는 아이가 있어요. 같은 실력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학원을 보내기 전에 내 아이가 정말 이 학원에 그 학원에서 내 아이가 꼴찌반에 들어간다 손 치더라도 그날 배운 내용을 확실하게 다 습득을 하고 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습득이 쌓여야 실력이 되는 거니까. 그냥 뭐 시간만 때우고 올 수도 있고 솔직히 시간만 때우고 온다는 건 그 수업이 자기 아이한테 어렵다는 거예요. 제일 기초반이라도. 그럼 그 학원 가면 안 돼요. 그 학원 왜 가요? 제일 기초반인데 아이가 그냥 시간만 때우고 이게 없어. 엄마 나 오늘 이거 했는데 이게 어렵고 이게 되게 쉬웠어. 뭐 이렇게 아이가 뭔가 습득을 하게 되고 뭔가 자기가 알게 되면 되게 뿌듯해서 아이 스스로 엄마한테 얘기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려우면 말도 하기 싫고 생각도 하기 싫고 뭐 뭘 했는지를 모르니까 몰라요.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말아요. 했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대답이 나온다면 근데 제일 기초반이야. 그러면 그 학원은 우리 아이랑 맞지 않은 거예요. 그 차라리 학원을 보내는 것보다 집에서 아이 흥미와 아이 수준에 맞는 원서를 사서 듣게 하고 읽게 하고 말하게 하는 게 훨씬 더 가성비로 따졌을 때 돈도 덜 들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꾸준히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히 다녀야 하는 거는 똑같은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붓기즈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서를 읽고 아이 스스로 원서 이해도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사이트죠. 정말 애가 원서를 너무 잘 읽어. 너무 잘 읽는 거예요. 막 그냥 숭숭숭숭 봐요. 막 웃으면서. 근데 엄마는 불안하죠. 제가 진짜로 저걸 이해를 하나. 그렇다고 말을 하기에는 아이를 못 믿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길까봐 말을 못해요. 그쵸? 그럴 때는 저 붓키즈를 한번 풀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의외로 엄마 이거 너무 쉬워요 이렇게 얘기했던 그 원서가 의외로 퀴즈가 다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아이가 그 원서가 아이한테 좀 어려웠었고 그리고 단어도 좀 어려웠을 거고 저는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원서는 따로 빼놨다가 아이가 뭐 다른 원서들을 한 두세 권 더 읽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읽힙니다. 근데 붓키즈가 안 좋은 게 한 번 풀고 나면 다시 못 풀어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미리 그 문제들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는 경우도 있어.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인쇄를 해가지고 놔두는 거예요. 애가 안 되는 그것만. 그러니까 뭐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내가 의심스러워서 붓퀴즈를 푸는 그런 책들은 저는 이제 애가 문제 풀기 전에 사진 찍고 문제 풀기 전에 사진 찍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놔요. 그러면은 나중에 됐을 때 다시 한번 풀 수 있잖아요. 답까지 해가지고. 그런 방법도 있어요.
일단 붓기즈의 단점은 자신이 틀린 부분의 문제를 다시 풀어볼 수 없는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아이가 점수가 좀 낮게 나오거나 어려움을 느끼면 좀 리딩 자체를 좀 싫어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건 있어요. 그거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하다가 말다가 저도 계속 이거 반복을 했어요. 이용을 하다가 또 좀 쉬다가 하다가 쉬다가 이렇게. 아이가 이게 점수가 계속 막 퍼펙트가 나오면 내가 퍼펙트구나 이게 해서 막 얘가 그게 계기가 되는데 자꾸 낮게 나오면 하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런 건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좋은 사이트임은 확실합니다. 요 붓기즈는 르네상스 러닝이에요. 요 붓기즈가. 그래서 요즘은 보니까 마이온이랑 같이 이렇게 합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마이온도 르네상스 러닝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면 더 비싸요. 40만 원씩 막 이렇게 몇 개월 해가지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월로 따져봤을 때는 가성비가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해본 엄마 예맘의 타이탄의 도구들, 원서 읽기의 타이탄의 도구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어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아이와 원서 읽기를 고군분투해가면서 하고 계시는 모든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더 유용한 그런 영상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